자, 여러분, 자, 시험 막바지인데, 마무리로 요거 점검 한번 하시면서, 어제는 목이 너무 많이 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끝까지, 우리 저기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달리면서, 막판 정리해봐요. 이게 이제 뭐냐면, 29번 우리 모의고사 프린트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 29번은, 솔직히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제 그런 문제를, 안 내는 게 거의 정상적인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충 개념이 필요해서 좀 오른쪽에 만들어 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최단 경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뭐죠? 수학 하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와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문제지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29번이 아닌 요러한 문항들이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 나온다면은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최단 경로라는 건 뭐냐면은 A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A에 출발해서 B까지 갈 때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요. 가장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 경로수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나나나나나나 이렇게요. 괜찮죠? 이런 경우가 가장 짧죠. 왜냐면은 뭐 한 칸의 길이를 1이라고 할게요. 1, 2, 3, 4, 5, 6, 6cm가 걸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최단 경로를 맞을 수가 있는데 그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개념을 갖다 이용해서 세냐면요. 여기 A에서부터 요 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적어요. 1. 자 여기 A에서 요 점으로 갈 수 있는 경로는 한 가지인 거죠. 또 이 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가지를 적게 됩니다. 가로로. 세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가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쵸? 이렇게 한 가지 적게 되고 합의 법칙이 있죠. 그러면 이 포인트로 갈 수 있는 경로는 몇 가지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위쪽으로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1하고 1을 갖다 더해가지고 합의 원리로 두 가지다. 이렇게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이 내용을 고등학교 때도 많이 써먹는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도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로 A점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갈 수 있는 점은 몇 가지냐.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가 두 가지였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였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대각선끼리 더하는 거예요. 2하고 1 더하면 얼마야? 세 가지.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3하고 1 더해서 여기 네 가지. 여기는 4하고 1 더해서 다섯 가지. 이렇게 일일이 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포인트는요. 1하고 2를 더해서 세 가지. 이 포인트는 3, 3 더해서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6하고 4가 더해서 10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 B점으로 가는 포인트. 결국은 이 10가지하고 5가지를 더해서 15가지다. 그래서 정답이 15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방식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일일이 세는 방법은 반드시 중요하니까. 근데 너무 쉽잖아요. 재밌게 그냥 일일이 센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얼마 느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좀 짜증나가지고 이건 원래 이제 확통해서 배우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 어떤 경로더라도 뭐 이렇게 가는 거라도 뭐 또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는 거라도 재밌는 사실은 자 어떤 경로라도 오른쪽으로 4번 가게 되어 있고요. 그쵸? 오른쪽으로 이렇게 4번을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요. 2번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로라도. 맞죠?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 밑에 있는 경로도 오른쪽으로 4번, 위쪽으로 2번. 이렇게 간 거고요. 요 위에 있는 요 경로도 오른쪽으로, 위쪽으로는 어차피 2번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번 간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 수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화살표들의 조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전체 6개니까 만약에 6자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겁니다. 수학자들이. 그럼 이 6자리에다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두 놈 있죠. 위로 이 위로 가는 화살표 두 놈이 들어갈 장소를 먼저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6C이죠.
왜냐면 6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했으면 이게 들어가고 여기를 선택했으면 이게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자리는 무조건 자동스럽게 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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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6이 이만큼의 가지수다. 여기 계산해 볼까요? 6 곱하기 5 나누기 2. 어머? 이것도 15가지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일일이 세는 방법과 이렇게 조합으로 그냥 생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조합이랑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와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2가지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은요. 이런 거예요. 결국 이런 직사각형 라인에서는요. 자, 하나 둘셋넷 다 셋이라고 다섯 여섯 이 칸수를 다 셋이면요 6개죠. 6개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 2개를 갖다가 뽑아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자 6개 중에서 자 여기 4개 하나 둘 셋 4개죠. 4개를 갖다 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이게 같은 가지수가 나오니까. 자 이런 정도 일일이 세는 방법도 꼭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이 중간 지점이 P라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반드시 A에서 B로 갈 건데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수.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뒤로 못 가고요. 일단은 요 P까지는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최단 경로로. 그러다가 P에서 다시 B까지 이렇게 최단 경로로 가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A부터 P까지만 직사각형을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전체가 3개죠? 그러면 3C 하나를 선택해도 좋고요. 아니면 2개 선택해도 좋다 이거야. 그래서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경로수가 3C1까지 곱하기 연달아 할 거니까 다시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수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전체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이렇게 3, 3은 9가지다. 곱해서 이렇게 답 내시면 돼요. 일일이 셀 것이 아니라. 됐어요? 만약인데 조금만 하는 김에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저드 같은 게 있어서 호수 같은 거죠. 호수 같은 게 있어서 이 길을 못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갈 때 이 길을 못 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다 세기는 조금 아까 민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아까 모든 경로수 해봤죠. 그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시 2개 선택할게요. 2. 그래서 15가지였죠. 이렇게 아까 전체 경로수가 거기에서 여기 보면은 원래 호수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점이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 문항처럼 P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렇게 그러니까 전체 경로수에서 P를 거쳐갈 수 있는 그 경로수를 빼시면 돼요. 왜냐면 호수가 있어서 원래 그 길은 못 갔었으니까 그 길을 거쳐가는 길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반드시 P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A에서부터 P까지 이렇게 갔다가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를 뺀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길은 이 직사각형 안에서만 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4시 해놓고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세 개를 선택해도 되고 1가지 어렵지 않죠. 예. P에서 B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그러면 2C 해놓고 여기 한 칸이니까 하나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8가지가 되죠. 그럼 정답은 몇 가지가 될까요? 네, 15-8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아까 29번 같은 문제를 또 풀려면 이 정도까지도 또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맥락 없이 직사각형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보시면서 2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런 직사각형에서도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 최단 경로를 한다면 아까 전과 같이 여기 이제 점이 하나가 원래 있었는데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 경로수에서 전체가 뭐죠? 전체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직사각형이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그러면 7, C, 3개 선택해도 되는 거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요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 길을 갖다가 반드시 거쳐가는 길을 빼주는 건데 여기를 갖다가 거쳐가려면은 A에서 바로
바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 B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몇 가지 뿐이 없어요? 한 가지 뿐이 없어요. 그쵸?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요. 보통 웬만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다 셀 수도 있어요. 그 세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 방법만 아셔도 뭐 이런 뭐 6시라든가 뭐 이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다 1을 적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A에서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 최단 경로가. 또 여기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쭉쭉 가면 되는 거니까 다 한 가지예요, 무조건. 여기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한 가지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적어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포인트들은 이제 합의 원리 때문에 두 가지, 다시 합치면 세 가지, 합치면 네 가지. 이거 쭉 해놓고요, 이렇게. 합치면 다섯 가지. 여기도 합치면 뭐야? 세 가지죠? 이렇게 두 개 합쳤으니까. 여기는요, 합치면 여섯 가지, 합치면 열 가지. 그 다음에 합치면 여기 15가지. 자, 이렇게 요 직사각형 테두리는 다 확인이 됐죠. 근데 우리는 여기 B까지도 올라갈 건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몇 가지 있냐면 세 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다시 이 포인트를 갖다 적는 숫자들은 다시 맨 처음에 최초 A에서 출발해서 여기 하트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막 돌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트로 갈 수 있는 길은 일단은 자, 여기까지 오셨다가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여기까지 오셨다가 여기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그죠? 오셨다가 바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그 뭐죠?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뿐이 없으니까 3에다가 1을 곱했다 해서 결국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가는 것도 세 가지. 여기까지 가는 것도 세 가지. 자, 요런 원리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 합의 원리로 요 포인트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세 가지, 여섯 가지 더하니까 9. 이거 정말 확통해서는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그 다음에 요거 더하시면 19.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B까지 가는 길, 요거 두 개 더하시면 19하고 15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 34가지. 이렇게. 여기도 계산해 보시면 35가지에서 한 번 빠졌으니까 34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셀 수도 있으면,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이게 이제 최단 경로에 대한 주제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모의고사 프린트 29번에 있는 문제인데, 뭐, B 두 명이 뭐 탁구 경기를 한대요. 그래서 7번의 경기를 하는데요.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크거나 같게끔 유지를 하면서, 이게 조건이에요. 하면서 A가 4번, B가 3번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어찌 보면은 노가다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7번을 하면 1, 2, 3, 4, 5, 6, 7, 7번을 하면, 그러니까 시작부터 A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A가 이기지 않으면 이긴 횟수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이겼다. 그 다음도 A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 다음에 B가 이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A가 이긴 횟수와 B가 이긴 횟수가 같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B가 이겨버리면 이긴 횟수가 B가 2번이 되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A가 이겨야 되고, 그럼 이제 A가 2번 이겼죠. B는 1번 이겼고,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A 3번이니까 괜찮고, B 1번, 뭐, 그럼 B 2번이니까, 아직까지 A 3번이니까 괜찮고, 자, B가 또 이렇게 이겼다면은, 3번이니까 괜찮아요. 같은 것까지는. 마지막에는 A가 이겨야겠네. 그쵸? A가 4번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몇 개 안 되니까 3번 하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아마도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때요? 괜찮아요?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매우 불리하죠. 그런 풀이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자, 이런 풀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원래 이거는 카탈란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수인데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카탈란 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카탈란 수를 이용하면 요거를 금방 한 번에 셀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최단 경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려본 거고요. 자, A가 4번. 재밌어요.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원래 텐션이 이렇게 안 떨어지지.
아, 목 아파. 목이 좀 아파서요.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길 거니까 일단 칸수를 4칸, 3칸을 만들어 볼게요. 뭐야? 이런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칸수를 4칸, 3칸 조금 길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쪽에는 가로에다가 4칸 만들게요. 뭐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다음에 세로에다가 이렇게 3칸 이렇게 만들어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할 건데 우리 나름끼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누가 이긴다? A가 이긴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길은 B가 이긴다. 이렇게 우리 나름 약속을 하는 거죠. 요거는 A가 이기는 경우, B가 이기는 경우.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나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를 그냥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맨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A가 이기고 그 다음에는 위로 갔으니까 B가 이기고 그 다음에 A가 이기고 그 다음에 B가 이기고 또 B가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이기고 A가 이기게 되면 어쨌든 A는 4번 이기게 되죠.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어때요? B도 이제 3번 이기게 되죠. 그런데 이걸 이제 막 세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막 세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여기까지 한 번, B도 한 번, 좋아 1대1 괜찮아. A가 또 하면 2대1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2대2니까. 그런데 B가 또 이기면서 어떻게 돼요? B가 이긴 횟수가 A가 이긴 횟수보다 많아지죠. 근데 이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는. 이상하다. 그러면 다 세기는 좀 민망한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오른쪽으로 가는 건 A가 이기는 거. 위로 가는 건 B가 이기는 거. 그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치면 얘들아 이거를 어떻게 지우죠? 우리는 이거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약간 이제 대각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지우지 말게요. 빰빰빰빰.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를 갖다가 이어서 이렇게 대각선을 쭉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걸 이제 왜 이어보냐면요. 이게 마치 y는 x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포인트들은 a가 이긴 횟수하고 b가 이긴 횟수가 같아져요. 뭐 예를 들어 2,2, 그러면 2대2, 3대3, 그쵸?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같아지는 지점을 같아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가면요. 이렇게 위로 한 칸 갔잖아요. 이렇게 위로 가면요. B가 이기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진다기보다도 횟수가 더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밑으로만. 이 직선 밑으로만. 아무렇게나 가볼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요 빨강이 길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길입니다. 보세요. 일단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다시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한번 써보면, 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A, 다시 B, 다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A. 이렇게 식으로 끝났죠? A가 여기까지 2번 이겼는데, 그 다음에 한 번, 그 다음에 2번, 뭐 2대2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A가 이기니까 A가 이기는 횟수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고 싶은 경로수는 바로 요 yx 직선 밑으로 뭐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그 밑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 이건 직사각형이 아니죠. 이상한 사각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로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포함해가지고 이렇게요.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 경로수만 세면은 답이다 이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자 그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쁘게 그려주시면 결국은 요 그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로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할까요? 여기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점 뭐 A라고 할까요? 뭐 요점 뭐 B라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세시면 그게 이제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카탈란수라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원리를 알면은 문제가 틀어져도 문제가 변형이 돼서 분명히 다 이게 활용할 수가 있죠. 왜냐면 자 A가 4번 뭐 B가 3번 이기는데 이 거꾸로 A의 이기는 횟수가 이제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게 거꾸로 내도 아니면 이 횟수를 조정해도 여기를 뭐 5번 여기를 뭐 4번 뭐 이렇게 횟수를 조정해도 그렇게 횟수가 좀 커지면요 진짜 일일이 세기는 정말 빡시거든요 이렇게 하기는 그쵸? 그럼 뭐 5번 4번이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가로에다가 5칸, 그 다음에 세로에다가 4칸 이렇게 주시면서 Y는 X를 쫙 날려가지고 이렇게 밑에 쪽으로만 이렇게 세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세느냐. 아까 그와 같은 요 세는 원리로 쓸 수밖에 없어요. 아시게 세는 원리로.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무조건 가겠죠. 그럼 여기를 P라고 둘게요. 근데 여기로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곱하기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P에서부터 B까지 갈 건데 지금 여기로 가는 길이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아까 그 기본 세팅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한 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잘 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합의 원리로 2개 더하면 2가지 여기도 2개 더하면 3가지 자, 2개 더하면 뭐야? 4가지 이렇게요. 근데 여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여기를 이런 데를 지금 이 포인트는 여기는 지우세요. P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쾌상 경로인데 일단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를 갔다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가지 길로 왔어요. 와가지고 한 번 쭉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라고요. 아시겠죠? 곱하기 1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잘 포인트 잘 잡아주시면 다시 합의 원리가 돼요. 2개 더하면 7 아니죠. 여기 3이었죠. 난 글씨도 못 봐, 이제. 대박. 5가지. 여기 2개 더하면 9가지. 그러면 다시 요 포인트 뭐겠어요? 요 포인트로 가는 최단 경로는요? 네, 여전히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5가지. 그래서 결국 정답이 얘랑 더해서 14가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란수를 이용하면, 물론 길찾기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했고요. 카탈란수를 이용하면 되게 빠르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횟수가 4번, 3번이 아니라 뭐 5번, 4번, 뭐 5번, 뭐 3번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칸만 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뭐 A가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 5승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건 B가 이긴다고 하면 B가 3승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A가 5번 이기게 되고요. 자 B가 3번 이기게 되는 경우를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까 전처럼 A가 이긴 횟수가 반드시 B가 이긴 횟수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라면서 유지하면서 가려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X처럼 쭉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요 선 밑에로만 가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요. 뭐 아무렇게나 가볼게요. 이렇게 가시면 반드시 한번 요걸 적어보시면은 오른쪽으로 2번 간 거는 그냥 A죠. 위로 간 거는 B, 다시 오른쪽으로 A, 그다음 위로 B, 다시 오른쪽 A에다가 마지막 B로 끝났죠. 그러면 자 지금 A가 총 5번 이겼고 B가 총 3번 이겼는데 보세요. A가 이제 여기까지 2번 이겼죠. B가 한 번 이겨봤자 A가 이긴 횟수가 계속 크다고요. 2대1 그죠? 여기까지 하면 3대1 여기까지 하면 3대2 4대2 5대2 계속 A가 이긴 횟수가 더 크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길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밑에 것만 보시면 이 선 밑에 것만 보시니까는 자 여기까지를 세워주시면 되는 거야. 이 라인을 세워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정까지는 오는 건 어차피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P라고 생각하시고 P부터 여기 B라고 생각하시고 P부터 B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센다. 그러니까 이걸 셀 때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세는 원리만 이건 다 나중에 확동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능이죠. 이게 수능 개념이죠. 1, 1, 1, 1, 1 적어내면서 이런 이제 합의 원리로 2가지 선생님 좀 빠르죠. 이렇게 4가지 이런 식으로 5가지 연습하면 이거는 다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칸 올리면 여기 2가지고요. 더하면 5가지 더하면 9가지
더하면 14가지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 칸 올리면 여기가 5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올라올 때 그냥 그대로 유지해 주라고 이렇게. 그럼 더하면 14가지, 마지막 최종적으로 14랑 14랑 더하니까 얼마? 28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카탈란 수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전 문제에서 내가 지금 배운 건가 아닌 건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멘트, 어떤 두 놈이 게임을 하는데 뭐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뭐 크거나 같든가 아니면 작거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유지하면서 가는 경로수가 있다면 이 카탈란수를 이용하시면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해질 거라는 얘기인데,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정리였습니다.